딸의 머리카락을 검은색으로 염색하며 이것이 축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어머니는 머리를 염색할 틈도 없이 소녀를 안고 급하게 도망쳤죠. 소녀를 구석에 숨긴 뒤 어머니는 절대 머리를 씻지 말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다음 돌아서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곧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소녀는 무력하게 귀를 막은 채 벽 쪽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배고픔에 못 이긴 소녀가 밖으로 나왔다가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은발은 원래 황족의 증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서 은발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소녀는 매일 머리카락을 검은색으로 염색해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귀족 집안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붕에 황금 화살이 꽂혀 있는 걸 발견했고 다음날 관리들을 통해 이것이 신의 사자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화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신의 사자인 까마귀 공주가 되었는데 까마귀 공주는 신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까마귀 공주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불행을 겪게 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 황제가 된 천황이 직접 까마귀 공주의 궁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금빛 무언가가 튀어나오자 호위병이 재빠르게 잡아냈죠. 호위병이 새를 처리하려는 순간 까마귀 공주가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これは貴重な貴重さ。もし殺せばお主ではとてもあがないぬ。気をつけるがよい。 천황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며 까마귀 공주에게 어떤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까마귀 공주는 거절했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은 천황의 한마디면 조사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분홍색 꽃잎을 꺼내 주문을 외운 뒤 살짝 불어서 그들을 궁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천황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꽃잎이 들어있는 귀걸이를 들고 다시 찾아왔고 까마귀 공주는 크게 기뻐하며 그의 의뢰를 받아들였죠. 천황은 이 귀걸이에 유령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며 진상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까마귀 공주가 머리에 꽂았던 꽃잎을 빼내 살짝 불자 유령이 나타났지만 나무에 휘감겨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귀걸이 안으로 돌려보냈죠. 천황은 까마귀 공주에게 이 유령을 성불시켜 달라고 부탁했지만 정작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 공주는 매우 의아했지만 일단 받아들였죠. 그래서 까마귀 공주는 시녀로 변장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녀들의 잡담을 엿듣던 중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경비병이 우연히 어떤 궁녀의 방에서 독약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궁녀는 변명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태호가 그녀를 범인이라고 발표해버렸죠. 알고 보니 세상을 떠난 사람은 바로 지금 천황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천황은 그 궁녀가 범인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머니가 태우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걸 목격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황은 몰래 힘을 길러 마침내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했지만 바로 어머니의 복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후 천황이 다시 까마귀 공주를 찾아가려던 순간 마침 그녀가 강해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머리를 감는 순간 아름다운 은발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놀랍게도 천황의 눈에 들어와 버렸죠.